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주이소. 겨울철이 되면 날이 춥기도 하지만 건조해가지고 작은 불씨라도 하나 있으면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비도 잘 안 와갖고 더 건조해서 그런가 고층 아파트 화재하고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 걱정입니다. 겨울철에는 좀 해난 불씨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다시 보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억수로 중요한데 오늘 함께 겨울철 불조심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 안녕하세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서 걱정입니다. 이게 산불 나면 물론 이제 산불에 대한 대비를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산불을 맞았다. 그러니까 뭐 등산할 때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산불의 경우에는 이제 주관부처가 산림청인데요. 네. 주로 산림청에서 헬기하고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대원들이 불을 끕니다. 그래서 소방이랑 지자체는 아무래도 지원기관인데 어쨌든 이제 등산을 하시다가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이제 신고를 119에 빨리 하고 대피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산불 진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다른 불이랑 틀려서요. 그래서 뭐 불을 진화를 하신다든가 끌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대피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일단 이제 산불이 날 때 보면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있는데요. 네. 예.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불이 빨리 이제 옮겨붙기 때문에 네. 그 방향을 잘 염두를 하셔가지고 대피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등산하실 때 보면 이제 산 정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오셨던데 산 밑으로다가 빨리 내려가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산불이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번진다 그러면 네네네.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 이제 산림청이라든가 소방청에서 헬기들이 다 구조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빨리 대피를 하시고 방법이 없을 때는 정상으로 가셔서 정상에서 구조 요청을 하면 산림청이나 소방청 헬기들이 다 구조를 하게 됩니다. 예. 네. 날씨가 참 건조합니다. 예, 이런 날씨에는 뭐 어떻게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데요. 예. 습도도 낮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과 규모가 정말 매우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가정에서 전기 히터라든가 전기 장판, 뭐 화목 보일러 이런 데에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전원은 이제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전원을 끄고 코드를 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장기간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사용을 하시면 잠시라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같은 경우 뭐 일주일 내내 안 끄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저녁 때 밤에 주무실 때 사용하시고 낮에 뭐 잠깐이라도 빼놓으시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TV라든가 냉장고 뒤편에서 의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이제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 먼지로 인해서 뭐 정전기가 발생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TV나 냉장고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뒤편에 전열기구가 있는데 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뭐 제가 영상 같은 걸 보니까 김치 냉장고는 계속 이제 1년 내내 꽂아 놓기도 하고 그렇죠. 세탁기도 계속 코드를 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저절로 불이 나는 그런 영상이 있던데 그런 것도 어떻게 수시로 빼서 먼지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대부분 먼지 때문에 그 화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모델이 화재가 좀 자주 발생한다고 그걸 좀 교환이라든가 교체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김치냉장고는 이제 김치 쉬니까 매일매일 켜놓는데 그 10년 이상 켜놓으면은 그 뭐 웬만한 가전제품 글쎄요 그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싶기도 하고 근데 따로 또 제품이 있다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가정에도 사실은 평소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빠르게 소화기로 불을 진화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 이제 119에 무조건 빠르게 신고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연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입과 코를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빠르게 대피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사실은 일반 가정주택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빨리 나오기가 쉬우니까 일단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지?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단층 아파트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이런 맨션 같은데 불이 났을 때는 한 보통 5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경우에도 사실은 그 앞 집 안에 계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저층으로다가 대피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파트라든 단층 아파트나 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산은 많은데 지어진 지 오래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데는 사실 단독 경보용 뭐 화재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10,000원 밑에 가격으로다가 살 수 있는데 네. 각자 사가지고 방마다 설치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특히 새벽 시간대에 사망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경보기가 울려야지만 화재가 난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네. 않으면 화재가 난 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재를 알 수 있게끔 네.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를 미리미리 설치를 해놓으시고 마찬가지로다가 빨리 이제 집 바깥으로다가 그래도 이렇게 벽을 잡으면서 좀 낮은 자세로다가 넘어지지 않으시게요. 네, 입과 네. 코를 막으면서 빨리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뭐 화재 경보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언제든지 오늘 방송 듣고 만약에 10,000원 이하의 그 가격으로 화재 경보기 막 이게 방방마다 달았는데 혹시라도 화재가 만약에 난다면 네. 얼마나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네네네. 예. 그 고층에서 저번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60대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층에서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나면 더욱 사실 위험합니다. 이게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예, 예. 연기가 흡입되지 않은. 근데 대부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에서 불이 나면 일단 불이 난 곳이 저층부인지 고층부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본인이 불이 난 지점보다 만약에 아래에 있다면 뭐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뭐 이렇게 밑에서 해가지고 내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밑에 층으로 그랬을 때는 옥상으로 빨리 몸을 피하거나 피난층이 있습니다. 네. 초고층 건물은 피난층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피난층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비상 유도등이 이렇게 켜지거든요. 화살표 모양이. 네네. 그래서 그 유도등을 따라서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시라는 건 방금 전에 안타까운 사건처럼 넘어지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네. 낮은 자세로다가 벽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벽을 오른쪽을 짚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이동하실 때에는 꼭 그 젖은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코와 입을 막으셔가지고 연기 흡입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지만 넘어지지도 않고 연기 흡입도 좀 덜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저희 이 시간에도 예전에 초고층 아파트 화재 때 교수님 전화 연결했지만 사실은 요즘 너무 초고층이 많아서요. 여기서 뭐 불이 나거나 하면 사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면서요.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고층 건물 화재의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장비 등으로다가는 한계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은데요. 초고층용 굴절 사다리차도 예전에 드린 것처럼 23층 높이 정도밖에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이상은 도달이 안 되고요. 소방 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산은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은데 바람 등으로 인해서 이게 그 건물에 근접 비행을 해서 불을 끄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제 진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워낙 고층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고층까지 장비를 메고 올라가기가 또 이게 쉽지가 않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소방 시설들에 대해서 뭐 철저한 점검이라든가 화재 대피 요령을 숙지하신다든가 아니면 빠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가 연습 이런 걸 하는 수밖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훈련 해가지고 보니까 그 소방관분들은 열심히 뛰어가서 대비를 하시는데 그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요령들을 과연 숙지하고 있을까? 과연 본인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지 비상층이 어딜까?라는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예행 연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소방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 주민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일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줌매를 듣고